채권 몇 쪽이냐면 12쪽 뒤에 12쪽 뒤편 채권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시간부터 채권 총론이 이제 들어갑니다. 채권 총론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채권에 또 공통되는 사항을 배우고 그것이 채권 총론에서 다룰 것이고 채권 총론이 되면 이제 채권 강론 각각의 채권에 대해서 어떠한 채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물권을 들어갈 거예요. 물권을 들어가는데 채권이 물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권은 그냥 탁 끊어지는 건데 그래서 채권을 한번 채권이 근데 뭐지? 채권이 받는 거, 돈을 받는 거 약간 돈을 빌려준 금전이 사람. 금전으로 약간 돈을 빌려주면은 그 금전을 받는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채권이야. 네. 그러면 모든 물건을 물건을 빌려준 물건을 받을 권리 이것도 채권이야. 모든 거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건 다 채권이야.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 오래 하겠네. 오래 하겠지? 자, 우선 첫 번째. 자, 채권 숙박 계약. 우리가 뭐 호텔 같은 데 가지. 네. 호텔 같은 데 가면 내가 돈을 내면 하룻밤 자는 거지. 네. 숙박 계약은 일시 사용하는 거지. 일시. 네. 장기적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사용하지. 네.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월세 전세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숙박 계약은 네, 월세 전세. 그것은 내가 하루나 이틀, 뭐 여행 가면 3일, 일주일 이런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그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 임대인은 안전하게 그 사람이 잠잘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지. 네. 내가 월세하고는 다르지. 네. 월세는 내가 안전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숙박을 놓는 그 사람은 임대인은 그 숙박 계약을 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안전에 배려를 해야 되고 보호 의무를 부담해. 보호 의무. 보호까지 해줘야 돼.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막 그 사람이 도둑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문 열고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안 되지. 네. 다 CCTV 이런 거 다 해놔야 되겠지. 네. 그래서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 그래서 시인의 칙상 인정되는 이 보호 의무는 시인의 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다. 네. 당연한 거라. 네. 상식적으로 신의 칙상 그런 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지 어떤 특별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들어가서 있는 거지. 부수적인 의무로 만일에 이러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 불완전하게 이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이행을 하긴 했는데 불완전해. 제대로 못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 뭐 물건을 도둑 맞았다든지 네. 나는 그냥 물건을 놔뒀는데 그 숙박업소에서 잘 이렇게 잠궈지도록 했으면 문제 없는데 뭐 문이 잘 안 잠궈진다 이래서 내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 숙박업소에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불완전 이행을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불완전 이행해도 채무 불이행. 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할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숙박업자는 만일에 숙박업자가 나는 책임이 없어요 하려면 숙박업자가 자기에게 과실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 아, 그래서 막 목욕탕 가면은 이제 막 분실물 잃어버리면 책임 안 집니다 이런 거. 그런 분실물 책임 이거 해도 책임 안 집니다. 막 붙여놓고 그러지. 네, 네. 그냥 법 같은 거 근데 그거 붙여놓고. 해도 그게 돼요. 그래 맞아. 그거 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법조문 붙여놓고 형법 붙여놓고. 뭐 아무리 붙여놔도 안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지. 나 잃어버려도 걱정 가면. 책임도 있다는 거지. 자, 채권 목적. 채권의 목적이 이제 조금 단어가 어려워. 이거 네. 혹시 좀 예습해 왔나 모르겠다. 예습 좀 했나? 예습이 이건 예습을 조금씩 할 수만 있으면 단어라도. 복습은 했는데. 복습은 중요해. 네. 사실 복습이 더 중요하긴 중요해. 너희들은 네. 지금 모르니까 할 수 있으면 예습도 단어 정도는 한번 찾아보고. 네. 채권 목적이 원시적 불능 시 계약은 무효다. 원시적으로 불능해. 원시적 불능이 뭐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되는 자, 예를 이상한 들어 거예요. 숙박 계약을 했어.
숙박 계약을 했다는 거는 내가 3만 원 내고 하룻밤 자기로 했어. 네. 근데 원시적 불능이 뭐야? 처음부터 잘못된 그 거예요. 어떤 상황이지? 그 예를 뭔가 들어 예를 들어 장애 3만 원 냈는데 아니, 장애네. 원래 1일 먹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그냥 갑자기 0일 내는 걸로 된다거나. 또 원시적 그리고 불능. 일단은 돈을 일단은 이게 사진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돈 내고 들어가 보니까 되게 이상하고 허름하고 이런 막 일부러 포토샵 써가지고 그래. 들어가서 잘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문도 없고 방은 보일러도 겨울인데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살 수 없는 상황. 네.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는. 네. 그럼 계약이 어떻게 돼? 그게 돼요. 무효. 그럼 계약이 뭐야? 내가 준 3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뭐. 내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들어가 있다가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건 원시적 불능이야? 아니요. 아니야. 알았지? 그게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야. 법률 용어로. 네. 그래서 하다가 뭐가 고장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오는데 네. 원시적 불능 시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다.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계약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돈을 돈 다시 돌려받으면 되지. 자,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시에는 과실 책임이 문제가 있네. 과실 책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부가 잘못됐어. 이건 아예 들어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네. 그럼 과실 책임을 물어야 돼, 그 사람은. 네. 근데 원시적, 주관적 일부 조금 뭐 다 괜찮은데 냉장고가 하나 뭐가 안 된다든지 뭐 에어컨이 조금 안 된다든지 뭐 근데 근데 그거를 온도가 조금 안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제 뒤에 가면 얘가 많이 나오는데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거기에 따른 담보 책임 문제가 있다. 그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져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부 무효일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온풍기가 안 좋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 그 교체를 정도야. 그래, 그 해준다든지.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만 일부 조금 문제 있을 때는 그렇다고 계약까지가 무효는 아니다. 네. 그 부분만 해결해 주면 된다 이 말이야. 네. 자, 2번 후발적 불능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채권은 어떻게 돼? 유효해. 채권이 유효하다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야. 네. 계약은 유효한데 채무자가 귀책 사유 불능 시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돼서 채무자가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네. 채무자가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이유로 그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용어를 잘 알아야 돼. 채무 불이행. 채무를 불이행했다. 불이행은 뭐지? 그러니까 이제 안 했다는 네, 거잖아. 안 했다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불이행이지. 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불이행이야. 자,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책임이 채무자한테 있다. 채무자한테.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자. 자, 예를 들어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야. 1억을 빌려줬어. 그럼 네. 1억을 갚아야 되지. 네. 근데 갑이 안 갚아. 네. 갑의 이유 때문에 갑이 안 갚아. 그럼 책임 누구한테 있지? 채무자인 갑한테 있지. 네. 네. 이것을 채무자의 귀책 사유라고 해요. 귀책 사유. 얘가 무슨 어떤 사유 때문에 안 갚아서 돈이 없어서 안 갚았어. 그럼 이제 후발적인 이게 채무자의 귀책 사유인데 만일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불능됐어. 1번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지. 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야. 근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어. 무슨 말이야? 채무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채무자는 잘못한 게 없어. 네.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갚한 애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예를 들어 갑이 1억을 갚으려고 을한테 갚으려고 네. 을 집에 갖다 놨어. 네. 을 집에 갖다 줬어. 네. 근데 을이 잠깐 비운 사이에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가져갔어. 네. 그러면 갑은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야? 갚은 거예요. 갚았잖아. 어쨌든 갚은 거죠. 갚았으니까. 갚았잖아. 근데 돈 잃어버린 건 을이 잃어버린 거지. 네. 네. 갑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지. 네. 그럼 갑한테는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귀책 사유가 없다고. 그건 네 귀책 잘못이다, 사유가 이거.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 무효. 음? 무효요. 채권이 소멸된다. 네. 채권이 소멸된다는 건 내가 1억을 안 갚아도 된다. 1억에 대한 채무가 소멸됐다는 거지. 네. 왜? 내가 갚았으니까. 그 말이야. 오케이? 네. 아무 값은 다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했어. 그런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것이 을한테 채권자 손에까지 가지 않은 거지. 그랬을 때는 채무자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다. 안 갚아도 된다. 채권이 소멸한다. 자, 이제 변제 장소인데 돈을 갚을 때도 갚아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어. 돈을 갚는 것도 갚아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어. 채무를 이행하는 것도 이행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 자, 1번. 정하지 아니할 때는 만일에 너 그 1억 나한테 갚을 때 우리 집에 가져와서 갚아. 아니면 너 그거 할 때 여기 와서 해 하고 상호간에 정했어. 정하면 어디 했어요? 정한 곳에서 해야 되겠지. 네. 근데 정하지 않았어.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 물건이 있던 장소. 자, 예를 들어 강현이가 아델리나한테 노트북을 빌려줬어. 자, 여기에서 채무는 뭐지? 채무는 아델이요. 저요. 아니, 채무자지. 네. 여기서 채무라고 하는 건 뭐야? 빚이요. 뭐야? 갚아 줘야 야, 되는 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노트북을 돌려줘야 되지. 네. 노트북을 돌려줘야 되는 채무가 있지. 네. 이걸 돌려줘야 되지. 네. 자, 이 채무, 이때 요것도 채무야. 노트북을 돌려주는 것도 채무야. 네. 돈만 채무가 아니라 네. 뭔가를 다시 갚아주고 원위치 시키는 건 다 채무야. 네. 그런 채무가. 근데 이 노트북을 빌렸는데 아델리나가 강인한테 빌렸는데 그럼 아델리나는 이 노트북을 어디에 가서 돌려줘야 되냐 이 말이야. 제가 전데요. 자, 그거는 아델리나가 주고 싶어서 강인이 오빠가 와서 우리 집 와서 가져가. 그러면 돼? 아니요. 안 된다는 거야. 어디 있어야 돼? 아니면 아델리나가 이 노트북 주기 싫어 강인이한테. 네. 그래서 저기 네. 오빠 저기 설악산 거기 흔들바위 뒤에 노트북 갖다 놨으니까 가지고 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해야 그 된다. 처음에 그 정해놓던지 아니면 처음에 빌렸던 그 그래. 장소에서. 예를 들어 아델리나가 강현이 집에서 빌려. 통상 강현이 집에서 가서 빌리겠지? 네. 네. 강현이가 너무 착해서 아델리나 집에 갖다 줄 수도 있겠지. 네. 그럼 만일에 아델리나 집에 들고 와서 갖다 줬다면 강현이가 와서 갖고 가면 되고 네. 강현이 집에 가서 빌렸다면 강현이 집에 갖다 줘야 된다는 거야. 원래 있었던 거. 처음에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된 거. 그럼 오케이? 사무실이면 사무실. 사무실이면 사무실. 학교면 학교. 학교에서 서로 간에 빌려줬으면 학교에서 또 다시 주면 되는 거야. 그걸 또 저기 나는 학교에서 받기 싫어. 난 저 부산 여행 갈 거니까 아델리나가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갚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골탕 먹이려고. 그럴 수 있겠지? 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있었던 곳에서 주면 되는 거야. 나 외국 갈 테니까. 나 잠깐 미국 가야 되니까 그 미국. 노트북 들고 미국까지 따라와. 그러면 안 된다고. 네. 목사님. 응? 그러면요. 만약에 아델리나가 만약에 실수로 제 노트북을 떨어뜨려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이제 갚아야지. 갚아야지. 다시 사줘야지. 그거. 신이치. 자, 2번. 금전 채무. 자, 1번은 뭐지? 돈이 아니라 물건이지. 네. 물건은 그렇게 하고 원래 물건이 있었던 거. 네. 금전 채무는 뭐야? 돈이야, 돈. 돈을 갚을 때는 어디 가서 갚아야 된다? 채권자 한 주. 채권자가 있는 곳에 가서 갚아. 돈은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 있는 곳 쫓아다니면서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럼 미국이면 그럼 미국이 있으면 미국 가서 갚아야 되는 거야. 금전 채무는. 골탕 왜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왜 그렇지? 왜냐면 돈은 일단은 물건보다 어쨌든 그게 더 무게가 더 있고. 자,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원유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 네. 그러면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 원유형이야. 원유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네. 그러고 나한테 당연히 와서 나를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갚아야 되지. 네. 근데 갚아야 그게 정상이지. 그게 네. 정상이잖아 사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상 어떻게 해요 요즘? 그냥 요즘에 그냥 계좌 계좌에다가. 아니 그렇게 그렇게 계좌도 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카드. 나중에 갚아야 될 사람이 안 갚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을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돈 좀 갚아줘, 빨리 돈 줘, 돈 줘 이런단 말이야, 맞지? 네. 아, 빨리 그때 빌린 거 빨리 줘, 빨리 줘 이랬잖아. 네. 그게 비정상이지. 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돈은 정상적으로 너희들끼리도 마찬가지. 돈을 빌렸으면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갚는 게 이게 도리야, 맞지? 네. 이게 정상이고 이게 맞는 거지. 네. 네? 사채업자가 이걸 나쁘게 쓸 수도 있겠네. 일부러 네, 미국으로 나가서. 그거 근데 강박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그게 아예 생으로 무효가 돼 뭐 그럴 버려가지고 수는 있겠지. 그래. 조심해야 되긴 하네요. 그래.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빌려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주는 게 맞다. 너 나 1억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 이러면 안 된다. 네. 도리상. 맞지? 자, 1번. 특정 전 채무자의 조달 의무는 급부 위험은 조달 의무의 급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특정 후에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어 급부 위험은 채무자의 채권자를 이전한다. 목사님이 이 노트를 정리할 때 네. 목사님 머릿속에 이해되는 거는 아무것도 안 적고 조금 헷갈리는 것만 적어 놓다 보니까 앞뒤가 그냥 다 빠져버렸어.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좀. 네. 네. 살짝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 그래서 목사님 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안 들으면 내가 이걸 적었기 때문에 내 설명 안 들으면 나도 내가 적어놓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어? 이게 책의 내용인가요? 책 몇 권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좀 중요한 거 먹은 거야. 아, 약간 추천물 같은 거. 자, 예를 들어 강현이가 과일 장사를 해. 과일 장사를 해서 배도 팔고 사과도 팔고 그래 포도도 팔고 이렇게 팔아. 파는데 지나가는 지연이가 사고 싶어. 뭘 사고 싶어서 사고 싶어서 강인한테 가서 나 배 한 박스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배 한 박스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 배 한 박스를 누가 잘 보관해야 되지? 저요. 강인이가 잘 보관해야 돼. 보관해야죠. 지연이가 잘 지연. 보관해야 당연히가. 돼. 강인이가 당연히 잘 보관해야지. 네. 맞지? 네. 요게 뭐냐면 특정전이야. 특정되기 전. 그럼 특정되었다는 건 뭐냐면 특정되면 중자. 특정되었다는 건 뭐냐면 지연이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렇게 생긴 배도 있고 박스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막 있는 거야. 있는데 지연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요거 딱 적어가지고 요거 내가 10,000원에 살 테니까 10,000원 주고 요거 이제부터 내 거예요. 라고 할 때 요거 내 거야 하고 요거를 딱 찜하고 지연이가 내가 잠깐 찜하고 나서 내가 잠깐 볼일 좀 보고 와서 가져갈게요 그랬어. 네. 그리고 가져갈게요 하는 사이에 누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누가 이 박스를 확 쳐버렸어. 네. 길가에 이렇게 노점상 이렇게 하잖아. 네. 오토바이가 확 쳐버렸어. 네. 자 그럼 강현이가 물어줘야 돼? 지연이가 책임져야 돼? 이 말이야.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당연히. 네. 근데 네. 이거 뺑소니하고 나 도망갔어. 아이고. 그럼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 근데 그러면 지연 누나가 자, 그 말이야. 그래서 만일에 지연이가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냥 한 박스 내가 살게요 하고 10,000원을 줬어. 그냥 여기 중에 있는 거 한 박스 살게요 하고 특정하지 않고 10,000원을 줬어. 네. 그러면 이 한 박스를 다 깨졌든 뭐 어떻게 됐든 강현이가 한 박스를 줘야 돼. 맞지? 네. 네. 강현이가 책임 있지? 네. 근데 지연이가 요 박스 요거 제가 살게 하고 10,000원을 줬어.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 특정을 했으면 그리고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 네. 지연이가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그러면 강현이가 이걸 물어줘야 되나? 아니요. 안 물어줘도 이미 된다는 산 거야. 상태니까. 안 물어줘도 된다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되나? 아이러니하지. 그러니까 자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를 딱 특정하는 순간 책임이 바뀌는 거야. 책임이. 특정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책임이었다가 특정하는 순간 내가 책임지는 그런 그 말이야. 요게. 그러면은 전환된다는 게 그거구나. 여기에 책임이 전환된다는 게 그 의미예요. 자 이제 금전 채권에 대해서만 지금부터 다룹니다. 금전 채권 397조. 금전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금전 채무가 불이행되면 이게 다 요건 법조문이야. 금전 채무가 불이행되면 앞에 뭐 몇 조 적힌 건 다 법조문이야. 네. 금전 채무가 불이행되면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한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그게 금전 채무 불이행이지. 네.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나한테 지금 손해가 생기잖아. 네. 내가 그 1,000만 원을 지금 받으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하고 있어. 최소한 그 1,000만 원 가지고 은행이 넣기만 하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네. 그 1,000만 원 못 받고 있어. 그럼 나한테 손해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손해가 얼마큼 손해가 있는 거지? 도대체 손해가 얼마가 있는 거야? 5%요. 그게 바로 5%는 거야. 법정에서 그 손해를 정하지 않았어. 상호간에 손해를 정하지 않으면 법정 이율이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이율 몇 퍼센트? 5%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이율을 정했어. 예를 들어 내가 이 돈을 뭐 날짜에 정확하게 갚지 않으면 내가 이자로 뭐 지연 손해금이나 이런 거 지연 손해금으로 해서 내가 한 달에 뭐 6%를 줄게 아니면 3%를 줄게 이렇게 정했으면 네. 이 정한 기준을 따를 건데 네. 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나 한 달에 월 이자 5,000원 줄게 이렇게 정해. 네. 햄버거 같아. 법정 이율은 5%인데 이런 것을 정하지 않을 경우는 뭐 월 얼마 이런 걸 안 정하면 그냥 매달 얼마 받겠다 하면 요것은 이자야. 네. 이자고 이 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 이건 이제 법정 이율이. 그런 걸 안 정하면 5%를 주는 거야. 그냥 법정 이율 손해배상액으로. 네. 그 손해배상에 대해 채권자는 손해 증명이 불필요하다. 손해배상에 대해 채권자는 손해 증명이 불필요하다. 내가 한 달에 1억을 빌려주고 한 달에 5만 원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안 갚아요 하는 것을 내가 증명 안 해도 돼. 네. 저 사람 지금 뭐 통장을 제시하고 뭐하고 증명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주장만 하면 네. 주장은 그런데 해야 되겠지? 내가 지금 손해를 입고 있어요. 저 사람 돈을 안 갚아요. 1억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으면 말은 해야 되겠지? 네. 말만 하면 된다는 거. 그걸 증명 안 해도 돼. 그러면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하느냐? 채무자가 해. 채무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돼. 근데 채무자가 1억을 갚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네. 그럼 채무자가 무조건 책임지는 거지. 네. 아니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는 안 갚아도 말할 수 있나? 없는 거야. 잘못한 게 있든 없든 이 사람은 갚아야 되는 거지. 갚아야 되는 게 이 사람 책임이기 때문에 네. 과실이 없음으로 항변 못한다 이 말이 그 말이야. 채무자는 과실이 없음으로 항변 못한다 이 말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이 사람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니까 갚아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갚는다. 무조건 갚는다. 무조건. 그래서 난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안 갚은 게 잘못한 건데 뭐. 네. 자, 여기서 조금 용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예정에. 이자가 있고, 네. 손해 배상액이 있고, 지연 이자가 있고, 지연 손해금이 있어. 와. 용어가 계속 막 나오지. 네. 뭐 약정 이율도 있네. 약정 이율도 있고, 한자를 잘 공부해야 되는. 약정 이율도 있고 이런 게 있어. 가산 이자도 있네. 와. 가산 이자. 이걸 언제 다 배워?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해를 해야지. 자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 1억에 따른 이자가 있겠지. 이자. 네, 일단 네. 1차적으로 이자가 있겠지. 이자가 생기지. 근데 이자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정할 수가 있지. 네. 채권자와 채무자가 정해서 3% 이렇게 정할 수 있지. 네. 정할 수 있잖아. 우리 네, 은행에 네. 요즘 돈 빌리면 몇 네. 퍼센트 이렇게 정하잖아. 은행에서 정하잖아. 네. 그러면 채무자가 그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은행 가서 그거 산 데 가서 사면 되잖아. 맞지? 이거 정해지단 말이야. 이자. 여기 이자야. 네. 자, 손해배상액은 뭐냐 하면 요 이자나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을 때 정해진 시간에 이것도 이자도 정해진 시간이 있지 갚아야 되는 네네. 매월이면 매월 뭐 말. 1일 월 1일 그러면 1일 날까지 딱 갚아야 되는 거지 이자를. 네. 근데 1일을 안 갚으면 뭐가 생기냐? 손해배상액이 생기는 거야. 네. 그걸로 다른 데 쓸 수 지연 이자가 생기는 거야. 지연 이자. 그거 지연 이자야. 맞지? 네. 자, 조금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액과 지연 이자와 지연 손해금 같은 말이다. 네. 알았지? 네. 요 이자와 원금을 못 갚았을 때 생기는 게 손해배상액이고 그게 지연 이자고 지연 손해금이야. 네. 그래서 이걸 갚지 않을 때 그럼 너는 만일 이것을 갚지 않을 때 너는 지연 이자로 너는 지연이자는 이율이 세요? 더 세겠지 아마. 계속 늘어나지고 할증해버리겠지. 이자보다 이거는 더 어떤 그 벌금식으로 내는 거야. 예를 들어 너는 5% 내야 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 이자가 3%면요? 500을. 예를 들어 이렇게 정했단 말이야. 네. 정했는데 요게 지연 이자야. 요게 정했는데 예를 들어 이자만 정하고 지연 이자를 정하지 않았어. 이자는 정했는데 지연 이자를 정하지 않았어. 네. 그랬을 때 이 지연 이자는 자동으로 몇 %가 된다? 5%요. 5%가 된다. 이게 뭐야? 법정 이율이다. 이게. 예, 걱정이요. 이게 우리가 법정 이율이라고 합니다. 법정 이율. 법정 지연 손해금. 법정 지연 손해금. 오케이? 이렇게 부른다. 알았지? 네. 저 개념을 여러분들 일단 가지고 있고. 그럼 이자가 지연되면 지연 이자를 내야 되는 그게 거예요. 지연 손해금이다. 뭐 예를 들어서 월 1월 달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럼 지연 이자 내라고 하면 그렇지. 지연 이자까지 내는 거지. 아. 그 이자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거지. 3%에 그럼 8%로 내야 되네요? 개쎄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는데 법정 이율보다 낮으면 법정 이율을 낸다? 손해배상액을 낸다? 손해배상액을 낸다. 네. 그래도 너 그렇게 하면 손해배상액 2% 물을 거야? 그랬으면 법정 이율은 5%지만 그 2%만 하면 돼도 이미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하면은 무조건 그 약속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뭐 10%면 10%로 가는 거고 1%면 1%로 가는 거고. 자,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는 약정 이율을 지연 손해금으로 할 때, 약정 이율을 지연 손해금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로 했어. 이자를 3% 했는데, 만일에 이걸 안 갚으면 지연 손해금도 약정 이율과 똑같다. 지연 손해금도 약정 이율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3%가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야. 네. 이자를 안 냈을 때 지연 손해금도 3%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약정 이율을 지연 손해금으로 할 때 약정 이율보다 법정 이율이 높으면 네. 지금은 이게 법정 이율이 높지. 네. 네. 법정 이율은 5%, 약정 이율은 3%지. 네. 그러면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 음. 내가 그냥 이 지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으면 이걸 따르는데 네. 손해배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이자는 이 지연 손해금으로 한다라고만 이렇게 정했어. 네. 이렇게만 정했어. 몇 % 안 하고. 근데 이자는 3%야.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이건 3%네? 그럼 법정 이율보다 낮네? 아싸 하는 게 아니라 3%라도 5%를 내야 된다는 거야. 법정 이율만큼 이율만큼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사장님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자를 안 냈을 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은 손해배상액을 내는 거고 그걸 안 정했을 안 정하면 때는 법정 이율 네, 때문에. 법정 이율을 이율로. 낸다. 네. 오케이. 법정 이율. 약속을 만약에 했으면 그 약속한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자, 이번에는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역. 그러니까 약정 이율 굳이 안 정해도 법정 이율 받을 수 있지? 맞지? 네. 네. 약정 이율을 안 정해도 법정 이율은 항상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계약 해제 시 가산 이자는 원상 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부당 이득 반환의 성질이지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이 아니다. 자, 계약을 해제했어. 네. 해제했으면 어떻게 돼? 계약을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살다가 전세가 해제가 됐어.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지. 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날 이사를 해서 1월 1일 날 이사합니다. 그럼 1월 1일 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사는 했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줘. 2월 1일까지. 그럼 어떻게 된다? 계약 해제 시 가산 이자는 원상 회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거는 부당 이득이 아니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네. 전세금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2월 1일까지 안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이때 추가되는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네. 그럼 1억이 된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이건 당연한 거지. 네. 이거는 뭐? 이거는 부당 이득이 아니야. 부당 이득이 아니야. 부당 네. 이득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이건 지연 손해금이 아니다. 이거는 이행지체의 지연 손해금이 아니라 이건 이자다 이자. 요건 이자라는 거야. 알았지? 요건 지연 손해금이 아니라 요건 이자로 붙는 거다 이 말이야. 선생님 전세도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소멸. 소멸시효 다 했지. 이사장님 근데 그 전세금을 안 주면요 경매 팔아버릴 수 있지 않나요? 경매할 수 있지. 경매할 수 있어. 자, 지금 요거 뒤에 조금만 더 하자. 5절 앞까지만 하자. 원상 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지연 손해금 발생한 논리도 똑같고, 가산이자 약정시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은 경우 법정률에 의한 청구하고, 앞에서 했지. 네. 하여튼 법정률이 낮으면 법정률보다 낮은 법정률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외화채권 요거는 조금 다른데 외화채권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 이행 시기가 상당하므로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갑자기 외화채권이 나오니까 자, 강현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온유한테 돈을 빌렸는데 온유가 뭘로 줘? 달러로 주겠지. 네. 네. 그래서 100달러를 줬어. 100달러를 빌려줬어. 10만 원이요? 그 이제 100달러를 빌려서 강현이가 갚아야 될 때가 됐어. 얼마를 갚아야 돼? 10만 원. 100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강현이가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그럼 100달러로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지금 12만 원이야. 빌렸을 때 환산해 보니까 12만 원이야. 네. 그럼 갚을 때는 얼마를 갚아야 되나? 이자 때문에 갚을 때는 얼마를 일단 이자를 제끼고 원금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12만 원. 갚을 때는 달러로 환전했어. 그냥 12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요 강현이가 이제 온유한테 돈을 송금하는 날이지. 송금하는 날. 네. 그날 환율은 날짜마다 다르지. 네. 그날 환율로 100달러만큼 줘야 되는 거야. 그날 환율. 그날 환율로 한국 돈이 13만 원이다. 그럼 13만 원 줘야 되는 거지. 13만 원 줘야지. 이때 내가 12만 원이었다고 12만 원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왜? 온유는 100달러를 줬으니까. 맞지? 네. 100달러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주는 게 맞지. 네. 그 말이라. 알았지? 지금 현 시점. 돈을 보내는 그 시점에 맞춰서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니냐? 네. 네. 그 말이야. 근데 이렇게 써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현실 이행 시기가 바로 그런 거야. 이거 채권자가 대용국부 행사 청구 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환산하는 기준시다. 이 말도 그 말이야.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앞으로 이 말을 많이 들을 거야.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 말을 많이 들을 건데 이 말 뭐냐면 소송을 걸었어. 네. 소송을 걸으면 바로 그냥 판사가 한 번만에 땅땅땅 두드리는 아니지. 아니요? 재판을 하지. 네. 재판하는데 심사를 하는 거야. 심사를 그걸 사실심 변론이라고 하는 거야. 뭐냐 하면 원고하고 피고 나와서 서로 주장을 하겠지. 원고는 전 돈을 받을 거 있습니다. 피고는 전 돈 줄 게 없습니다 하지. 네. 한 번 심사를 했어.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네. 심사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 그러면 또 판사가 얘기하지. 자료도 보충해서 다시 주장을 세우게. 2월 1일 날 또 왔어. 또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주장했어. 또 안 됐어. 3월 1일 날 또 와서 또 주장하고 4월 1일 날 또 주장해서 마지막 최종 5월 1일 날 이제 판사가 다 들어보고 그래서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두드렸어. 네. 그러면 그 100만 원은 언제 100만 원 기준이냐? 저기요. 이때 주장한 게 아니라 마지막 사실심 변론 종결 네. 요때 기준으로 돈을 줘라 이 말이야. 지금 요 말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환산하는 기준이다. 오케이? 네. 자,
이때 예를 들어 100달러면 이때 100달러에 해당하는 한국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하고 현재 네. 잠깐 쉬었다가 하자. 잠깐 시작.